자, 한동훈은 어떤 검사일까요? 뭐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하겠지만 잘 생각해 봅시다. 성직자 같이 깨끗해. 그런 사람이 불법을 할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 있는 검사라고 하는 것들은 검사들이 누리는 것들은 대부분 다 누릴 거라고 난 생각해요. 성직자처럼 깨끗한 놈들이 범죄의 의도가 있는 짓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동훈은 그냥 범죄 혐의자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동훈이 범죄 혐의를 벗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이동재를 고소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건이 이동재를 고소를 못하니까 계속 육박전 뭐 이런 상황까지 이르긴 했는데 지금 뭐 서울고검이 이제 이 사건을 조사하기로 했죠. 근데 지금 한동훈도 조사를 받고 나왔다 그러는데 한동훈 자체가 갖고 있는 상징성은 아마 이 사건을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면 검찰을 개혁하는데 상당히 저는 고초를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장은 뭐냐면은 서울중앙지검은요 한동훈과 이렇게 된 이상 어떤 여론의 눈치도 보지 말고 즉각 기소 및 구속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사 방해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면 결국엔 아까 말한 좀 전에 말했던 검사가 어떤 잘못을 해도 검사는 기소되지 않는다, 구속되지 않는다는 선례를 또 남기게 됩니다. 수사를 협조하지 않고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독직폭행으로 몰고 갈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은 바로 영장이 나오든 안 나오든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술 먹고 가벼운 몸싸움 벌어져서 경찰이 출동했어요. 그 경찰한테 큰 소리 한번 쳐보세요. 공무집행 방해도 실형 나옵니다. 정말 농담이 아니라. 근데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 치상이거든요. 공무집행 과정에서 공무를 집행하던 자가 상처를 입었어요. 병원에 입원까지 했어요. 공무집행 방해 치상 저 같은 사람이 하잖아요. 바로 긴급 체포된 다음에 구속영장 나올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수갑을 뒤로 채우고요. 그렇게 되면 발목에도 채운다? 당해봐서 한다 내가. 아니 그 어떤 담당 부장검사 사진을 어떤 사이트에서 언론에서 뭐라 했냐면 신정환 그 옛날에 누워있는 그 사진하고 대자뷰를 시킨 거야. 댕기열 신정환. 네, 뭐. 생기열과 그런 걸로 해서요. 분명히 이 부장검사라는 솔직히 부장검사가 집행하러 나가지는 않거든요. 집행할 때 그렇죠. 이게 솔직히 연구위원이지만 전 검사장이라는 애호 때문에 가서 한 거고 직접 부장검사가 대학교는 선배지만 기술은 후배잖아요. 최대한의 애호를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진짜요. 뒤로 갈 찰리래 진짜요. 아이고 신정환은 무슨 죄야 갑자기. 아니 왜 갑자기 신정환이라는 사람이 잘못한 건 맞는데 신정환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소환돼가지고 갑자기 여기에 소환돼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이렇게 여론을 타게 되는 거고 이것도 참 어이없는 거고 언론이 자기네들의 권력을 어떤 식으로 휘두르고 있는지도 또 보여주는 거죠. 또 한번 신정환 같은 사람 신정환 그때 잘못했으니까 여론대 써먹어 지가 어쩔 거야. 명예훼손이네. 그렇죠. 뭐 명예훼손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게 과연 언론 윤리상 가능한 일인가. 물론 이제 언론 윤리를 지키는 애들이 아니니까. 나는 이게 이제 뭐 잣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한동훈이 지금 정치하고 있잖아요. 검언 유착을 프레임을 권언 유착으로 바꿔서 서울중앙지검이 KBS 등의 사건 정보를 흘리고 있다 이렇게. 가장 웃긴 건 사건 정보 흘린 유명한 사건은 조국 장관 관련한 지들 수사대야. 그걸 주도했던 놈이 한동훈이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중앙지검의 간부가 KBS에 무슨 관여를 했네 하면서 이거를 해명해야 검찰 출석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니들이 KBS에다가 정보를 흘렸잖아. 이걸 해명하지 않으면 출석 안 하겠다라고 조건을 또 걸어. 지금 대한민국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건 한동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제 구인 같은 걸 안 하고 있어. 사실 체포감이야 이 사람. 그게 누구 때문에 그래? 윤석열 뺑 믿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은 누구 때문에 저래? 미래통합당 뺑 믿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조중동 장모님 아니고요? 조중동 방회장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들었던 게 뭐냐면 검찰청의 홍보팀이요 엄청나게 인원이 많대요. 인원이 많다는 건 뭐냐면 이번 여론조사에 10%가 나왔잖아요. 그 10%가 나오면 본인이 싫으면 하지 말라고 하면 돼. 유시민 이사장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이게 두 번째가 세 번째 나왔잖아요. 뭐냐면 윤석열은 꿈이 있어요. 내년까지 버텨서 4월달 정도에 자진 사퇴해서
미래통합당 가서 제가 열심히 대한민국을 구해보겠다고 할 행동을 할 것 같습니다. 난 그런 있어요. 저는 그런 꿈은 거의 불가능하고 자기도 본인도 불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언론에서 어느 순간에 윤석열이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언론에 사라져버리고 말 그대로 이렇게 한동훈과 이동재를 중심으로 계속 이야기하다 지금 이제 한동훈이 계속 포커스를 받고 있잖아요. 자, 저번 주에 이 시간에 똑같은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 가려져 있는 존재 우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언론에서는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우리 보고 한동훈만 봐 하고 거기에다만 계속 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숨어 있는 어떤 분, 전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는데 그분을 우리는 계속 주시를 해야 된다. 그분이 왜 사라졌는지 지금 윤모 씨? 뭐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거기 모르겠어요. 후보팀이 바쁘다니까요. 우리 장모님 재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 우리가 좀 놓치지 말고 봐야 될 거다. 이 부분 제가. 이런 측면도 있죠. 추미애 장관한테 쥐어 박히고 수사 지휘권 관련해서 쥐어 박히고 지금 깨갱 숨어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서고 싶어도 뭐 특정 이슈도 없고 그러다 보니 나서지도 못하는 데다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치욕을 감수하고 윤석열은 지금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숨고르기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걸 대면해서 한동훈이 이런 그 영화라면 한동훈이가 이런 영화를 찍어준 것 같아요. 이슈가 가지고 있게. 흥행 1위 영화입니다. 재밌는 보도 하나 제목 타이틀을 봤는데 KBS 공정방송위원회에서 내부적인 조직이에요 이게. 검언유착 오보. 그게 아까 말한 KBS가 저번에 오보냈다가 사과했던 사건 있잖아요. 오보 수습책 거심. 한동훈 때문에 있다 이런 거 아니야. 한동훈이가 너희들 고소했더니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KBS 노조가 3개나 있잖아. 1노조, 2노조, 3노조 있어가지고 보수 성향에서는 이걸 보도했던 사람 누구냐 하고 있고 한동훈은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KBS나 MBC 등에 언론 플레이하고 있다고 있고 언론 플레이의 대명사 같으신 분이 내 거는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근데 나는 출처를 중앙지검이라고 확실히 의심하고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뒤집어 씌우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셀프 쇼가 아닌가. 자가발전이라고? 예, 자가발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자가발전 KBS 자가발전이 아니고 그 한모시기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 한동훈의 자가발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충분히 가능한 지위에 있잖아요. 언론도 아는 사람도 많을 거고 자가발전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고 그리고 참 부끄러워요.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어떤 언론 보도에 대해서 오보를 하고 이렇게 고심을 하고 수습책을 고민을 했었는지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적이 있었는지 정말 한겨레의 그 윤석열에 대한 그 성접대 의혹 보도 공개 일면 사과에 이어서 KBS에 이런 걸 보면 이게 독재예요, 이게 독재고 언론마저도 말 한마디에 덜덜 떨게 할 수 있는 이 힘. 이게 진짜 독재고 이게 진짜 권력이거든요. 특권이고.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고 계시지 않는 우리 미통당 여러분들께서는 뭘 보고 독재라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말이요. 자, 어쨌건 지금 한동훈 등에 관련해서는 계속 지금 이게 이제 또 다른 사건도 아니고 검찰 중심에서 보면 조국 장관은 언론 입장에서 보면 나쁜 사람이야 했잖아요. 그래서 100만 개 이상의 보도를 쏟아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서울중앙지검도 검찰이고 윤석열이나 한동훈도 검찰이야.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괴치 공정한 것처럼 한동훈의 입장과 윤석열의 입장을 근데 사실 뉘앙스를 보면 있잖아요. 조중동은 한동훈 편을 노골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사심의위원회 결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하지 말라고 권고했음에도 한동훈에게 유심칩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발부를 하고 있는 검찰이 정확히 말하면 서울중앙지검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몰고 가고 있어요. 근데 조국 장관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은 조국 장관 수사처럼 한동훈은 피의자예요.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검찰이란 말이에요. 그럼 수사는 똑같은 방식이라고 하면 언론이 그 수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혐의자가 저런 식의 아나무인의 행동을 했을 때 이걸 비판해야 되는데 이건 뭔가 이상하게 꼬여 있는 거예요. 같은 검찰인데 서울중앙지검이 하는 행위는 정권이 하는 거고
윤석열과 한동훈이 하는 거는 어떤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권력에 저항하는 거고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언론이라는 거지. 한 가지 재밌는 게요. 갑자기 한동훈의 부동산이 궁금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분이 아파트 등 모든 게 44억 26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이죠. 엄청나고 또 뭐냐면 장려에게는 3,678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 800주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재산 형성이 했을까에 대해서는요. 궁금합니다, 진짜. 뭐 대부분의 경우는 결혼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정관의 이유를 받지도 않았고 부동산 투기를 한 것도 아닌데 일단 한동훈 자체 집이 잘 사는 집이에요. 근데 결혼까지 잘해버리잖아요. 죄송해요. 사과드리겠습니다. 잘하는 게 결혼도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재산이 부인 재산하고 남편 재산이 논덩이처럼 불어나죠. 윤석열은 사실은 부인 재산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막 50억 뭐 이렇게 60억 이렇게 가는 거. 자, 어쨌든 지금 한동훈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주말을 지나면서 아마 이번에 그러니까 법무부 인사위원회가 연기됐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어쨌건 다음 주에는 검찰 인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동훈에 대해서 중앙지검이 이동재가 아마 이번 주말 정도가 구속 만료일일 거예요. 대략. 그 한동훈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할지 기소는 당연히 할 거고 기소할 거니까 저렇게 뭔가 소위 무리를 둬가면서라도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서울중앙지검은 한동훈을 최소 기소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증거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어때요, 정면? 당연하죠. 네, 이게 뭐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녹취록이 틀림없이 있을 거다 이야기했었는데 어저께 검찰 알바에서 녹취록 일부를 이렇게 공개를 했었죠. 그런 부분도 있고 저는 결정적인 증거 이미 확보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핸드폰 유심 영장이 발급됐다는 부분 전 되게 좀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유심이라는 게 그렇게 뭐가 많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유심은 아니고. 유심이 메모리 카드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는 핸드폰 말 그대로 통화 내용이라든지 그 통화 내용도 아니고 그 통화 내역이라든지 이렇게 몇몇 그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같은 거에 들어가는 이 열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이 유심에 대한 압수영장을 했다라는 거는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을 봐야 될 필요가 있겠네라고 판단한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습니다. 텔레그램 카카오톡 볼 수 있게 유심 영장 발부해 주세요. 안 해줘요. 왜냐하면 그런 혐의 있다 치고 유심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도대체 왜 봐야 되는데 여기까지 소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수사를 확대해야 될 뭔가를 지금 잡은 거예요. 그렇지. 그냥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우리 동훈이 동재가 이렇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증거가 다 쌓여 있고, 야, 근데 내용을 보니까 수사 확대해야 될 것 같다. 그럼 뭘로 확대해야 되지? 수사를 확대해야 될 만한 그 어떤 단초는 이미 잡았고, 필요성. 그렇죠. 뭘로 확대할까 하고 법원에 갖다 준 거죠. 뭔지는 몰라도 법원에 갖다 주니까 그렇네. 야, 그러면 유심 확보해 하고 영장을 내준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단지 이 사건은 동훈이 동재에서 멈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가는 거 몰라요. 저는 누군지 몰라요. 저는. 장모님 잘 계십니까? 자, 어쨌건 지금 다음 주면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질 것 같다.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